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정우교 선생님입니다. 우선 2024년도 법원직 시험 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총평에 앞서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매우 특이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우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순서 문제 중에서 단순서를 물어봅니다. 가나다라 단순서 문제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통상적으로 한 3문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5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더더군다나 가사료 나사료를 주고 가나 사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4문제를 줘서 토탈 9문제를 줬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발생하기가 좋은 거냐면 이렇게 단순서를 물어보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시문을 보고 답을 찾아서 단답형으로 풀 수 있는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요구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사의 시간이 평상시보다 좀 오바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집중력을 놓치게 되면 또 다른 경우는 다른 과목을 하고 들어와서 한국사에서 충분히 시간을 줄여서 풀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럴 때 실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험이에요. 이건 나와서 다시 풀어보면 별거 아닌 시험 문제가 많을 텐데 실수를 얼마나 줄이냐가 이번 시험의 가장 핵심이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2024년 법원직 9급 공무원 한국사는 2023년에 비해 평이했다. 내용상으로는 평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 순서와 사건 사이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어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수가 많이 유발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와보면 생각했었던 것보다 편차가 굉장히 심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시험 볼 때는 당황해서 이거 망가뜨린 거 아닌가 싶을 텐데 채점해 보면 점수가 높을 수도 있고 볼 때는 크게 부담 없이 봤었을 텐데 나와 봤었을 때 실수가 많아지거나 또는 한국사로 인해서 다른 과목을 또는 다른 과목으로 인해서 한국사 시간 확보 문제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에 편차가 많이 벌어지는 시험이었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자, 단순수와 사건 사이를 묻는 문제가 총 몇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 9명이 출제가 됐고요. 반면에 문화사 문제가 보통은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문화사가 1문항이었고요. 근현대사는 보통 9문항, 9문항을 출제를 하는데 이번에는 6문항밖에 출제가 안 됐고 그 중에서 현대사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제 비중이 매우 많이 줄었고요. 이 파트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특이한 경향을 보이는 시험이다라고 보여져요. 자, 시대별 출제 상황을 봅시다. 자, 이 책형 기준으로 세부 출제 경향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대별 출제 상황을 보면 전근대사가 19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많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법원직 시험 문제에 전반적으로 각각의 시대별 문항수나 또는 파트별 문항의 수가 비슷한 출제 경향을 띄었는데 때로 특정한 파트에서 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통치체제를 너무 많이 물어보면 그 다음에 출제가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시험 문제가 전근대사 문제가 주류를 이뤘고요. 근현대사 문제 출제가 다소 줄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번 내년도 2025 법원직 시험 문제는 아마도 근현대사 출제 비중이 지금보다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고대와 고려와 조선 문제가 출제 비중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이건 왜냐면 일제강점기와 현대사의 문항이 줄었던 게 이쪽으로 출제가 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통합형의 문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현대사가 출제가 안 된 게 특이하기도 해요. 분류사별로 보시면 25문제 중에서 선사시대를 포함한다는 건 뭐냐면 선사시대 끝나고 나서 국가의 형성 파트가 나옵니다. 고조선과 초기 여러 나라. 사만이 계속 출제가 안 됐다고 얘기해서 사만을 좀 잘 보라고 했었는데 사만이 들어와서 그걸 포함한다라면 정치사 문제가 20문제, 경제사가 2, 사회사가 2, 문화사에서 1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매년 시험 문제가 정치사가 중요하지만 올해는 더욱더 정치사
정치사에 대한 비중이 컸기 때문에 한국사는 정치사를 누가 안정감 있게 해냈느냐가 결국은 핵심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세부 출제 경향, 여전히 정치사가 가장 중요했다. 두 번째, 문화사의 비중이 매우 축소가 됐다. 반면에 선사나 원간섭기의 개혁정치, 조선중기의 사화, 향촌사의 모습, 토지제도, 경제활동, 문화사, 독립군, 통일정책 등은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문화사도 이번에 그냥 의천한 문제가 나왔지 나머지 문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통합형의 문제는 시대를 여러 시대를 아울러요. 고려 거와 조선 거나 뭐 이렇게 아우르고 또는 특정한 항목 파트별로 소재를 꺼내고 특정 지역을 소재로 해서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19번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게 정치사 밀란 이런 걸 가지고 통합형으로 출제를 했었던 것들 이책형 기준입니다. 그렇게 출제가 됐고요. 25문제 모두가 다 사료용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료를 제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전에 학력고사 형태의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료를 누가 빨리 해석을 하느냐가 결국은 시험 문제를 누가 더 한국사를 빨리 푸느냐를 결정지을 거라고 보여져요. 대상구별 문제는 13문제, 시기구별 문제는 12문제가 주어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기구별 문제에서 순서를 묻는 단순 순서가 이책형 기준입니다. 7번, 11번, 17번, 18번, 19번 더더군다나 17, 18, 19번이 연달아 세 문제가 들어왔고요. 가와나 사이를 물어보는 것도 단순 순서 문제 형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2번, 4번, 6번, 12번에서 총 9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따라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시험 문제에 내용에서 대상이나 시기를 파악해서 답을 찾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시간이 무조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이도는 실제로 시험 문제의 난이도보다는 높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는 문제는 몇 번 문제냐면 7번의 천주교 박해. 요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고요. 왜냐면 천주교는 우리 직렬에서 한동안 진짜로 잘 안 다루다가 꺼낸 거고요. 2번과 4번과 18번도 상황에 따라서는 실수를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자, 들어가서 볼게요. 마무리. 2024년 구급 공무원 시험은 최근 10년을 통틀어 가장 특이한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이한 경향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유형의 문제로 인해서 시간을 줄이기가 어려웠을 거고 이렇게 되면 시간 압박 때문에 실수는 많아집니다. 제2메소드, 문제 유형과 선택지의 구성 방법, 낯선 지문과 선지의 대처 방법, 시간 관리 등을 활용하였다면 도움이 많이 됐을 시험이면서 특히 9문항의 순서 문제를 제2메소드와 같이 선택지를 먼저 보고 제시문의 선택을 좁혀갔다면 시간을 매우 많이 절약했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시간 싸움이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보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1번부터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밑줄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요. 제시문에 줬는데 요런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말풍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표현으로는 말풍선을 달아서 내는 건데 이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사료를 가지고 말풍선 방식으로 바꾸는 거라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작년에도 이런 수능형 문제가 한 문제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도 이와 같은 수능형 문제가 들어왔어요. 자, 내용은 들어가서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갓난아기 장정으로 군족에 올려서 문이 닳도록 달아와 군포를 바치라고 독초가 했다. 그럼 어린 갓난아기, 원래 군포는 보세요. 군역을 대신해서 내는 포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 내고 안 가도 되는 조선시대 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17, 18세기 군포를 내야 되는데 원래 군포를 내야 되는 거는 뭐죠? 남자 16세에서부터 60세까지인데 갓난아기에도 내라 그런데요. 이걸 뭐라 그러죠? 황구첨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제도에서 이 시에서 나타난 조세제도 감면한 뒤 그럼 이런 것들 때문에 조세를 감면해 줬대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군포를 내는 걸 감면해 줬다 그래서 간포론 쪽 개혁에 뭘 물어보는 거냐면 균역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균역법.
군역의 폐단을 지적했고 간포론적 개혁인 영조 때의 균역법. 그런데 줄여줬기 때문에 16개월에 두 필씩 내던 걸 12개월 1년에 한 필로 줄여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는 게 뭐죠? 그게 선무군간포, 결작, 어장세, 선박세, 염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관료존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건 통일신라 신문왕 때라 택도 없는 얘기예요. 택도 없는 얘기.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수조권과 관련돼서 세금제도 중에서 굳이 치자면 전세를 대신 거둘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나왔던 균역법의 부족분에 대한 대책이랑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풍용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조세를 거두었다. 이거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여기다가 1결에서 4에서 6도를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포인트는 풍용에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조선 후기 인조 때 했었던 전세 중에 하나였던 영정법에 대한 설명이라서 안 되고요. 3번에 부유한 양민에게 선무군간포를 내게 하였다. 그죠? 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이거 대신에 결작을 집어넣어도 되고 어장세, 선박세, 염세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4번에 토지 소유자에게 공납을 쌀동전으로 내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동법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세금제도는 뭐냐면 대상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요. 균역법을 출제를 했는데 제가 마무리 강의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세금제도 올해는 토지제도보다는 세금제도가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세금제도를 출제한 지가 오래됐고 세금제도 중에서는 대당법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최근에 출제된 게 뭐지요? 대동법을 두 차례나 걸쳐서 출제를 했고 의외로 균역법을 계속 출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균역법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때 이 균역법과 관련돼서 두 차례 문제를 해드렸고요. 심지어 또 한 차례는 뭐까지 출제를 해드렸냐면 호포법까지도 출제를 해드렸기 때문에 무난하게 풀 수 있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 가시기에 해당되는 사실로 옳은 것은 시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예요. 그럼 시기를 찾아야 되는데 들어가서 좀 봅시다. 노비를 상세히 조사하고 살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밝혀내도록 명하였다. 이게 뭐지요? 그 다음에 왕비가 간절하게 간언했는데도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광종 때 시행했었던 노비 안건법이에요. 굉장히 여러 번 봤던 사례예요. 자,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작년 7월에 하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양민이 된 자들은 해가 점차 멀어지면서 본래 그 주인을 가벼이 보고 없인 여겨서 중략. 만약 그 주인을 욕하는 자가 있다면 다시 천민으로 되돌려 보내라. 이게 노비 환천법이에요. 노비를 다시 천민으로 환원해라 라는 법인데 요게 성종이에요. 요게 마무리 교재에는 있어요. 마무리 교재에는 있는데 요거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이런 거에서 대처해야 될 게 어떤 방식이냐면 기준점을 놓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노비안건법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광종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노비환천법인데 이걸 몰랐다 손 쳐도 가시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어찌됐건 광종 다음에 얘기여야 해요. 자,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몰랐다 손 쳐도 일본의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건 고려 중기 A시기의 목종 때라서 가 이후에요. 그 다음에 거란이 개경을 점령하였다는 건 언제 때냐면 현종 때예요. 현종 때. 거란의 몇 차 침입? 2차 침입 때. 그래서 현종이 어디까지? 나주까지 피난 갔다 온 거 맞나요? 핵심은 홍건족이에요. 거란이에요. 거란이 개경을 침략했던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것도 둘 다가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목종 다음이라 더 안 되는 거고요. 전시과가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게 시정전시과라 뭐지요? 경종 때라서 답은 3번이에요. 4번에 공신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했다는 건 태조왕건이니까 가 이전이라서 안 돼요. 이 2번 문제가 순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2번도 실수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나오는 사료 자체가 뭐였었다? 좀 난감했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다음에 사료 주고 그 사이를 물어보는 사이라면 앞사료와 뒷사료 사이점을 물어보는 거고 그럼 선택지는 앞사료 앞에 걸로 들어오거나 뒷사료 뒤에 걸로 가지고 들어온다면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료 노비 안건법 다음에 들어올 것
쫙 붙어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요 시험 문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정연식과 문제나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광종 때, 죄송합니다. 정종 때 뭐가 있었냐면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관군을 조직합니다. 그걸 했었던 지휘부가 관군사인데 이 관군 또는 관군사와 전시과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또는 시정연식과 이런 언급은 시험 문제의 선택지로 들어오지만 답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냐면 사료 처리를 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가사료에 태조 왕건에 예를 들자면 뭐 망부교 사건이나 북진정책이나 사신관제도나 기인제도나 태조 왕건과 관련된 걸 사료로 준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나사료로 뭘 줄 거냐면 나사료로 지금 보셨던 노비안건법이나 아니면 광종 때 쌍기의 과거제도 뭐 이런 것들을 준다고 칩시다. 그럼 가사료 나사료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옳은 것은 하면 뭐가 답이 돼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군을 조직하였다. 예,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지금 초기의 1단계에 뭐지요? 안정화의 태조 왕건과 광종과 성종, 왕권 강화 체제 정비 여기를 중심으로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서 사료는 그대로 쓰되 선택지를 그전에는 답이 아니었던 선택지를 찾아서 문제를 만드는 형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름대로 애를 되게 많이 썼는데 그다지 관장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어찌됐건 애는 많이 썼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 가국가, 박스에 어떤 국가를 줄 거고 이것과 관련된 나라 몇 개? 3개. 다른 나라 하나 이런 구조였겠죠. 맞나요? 예.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김해 중심으로 금관가야, 고령 대가야 이것만 해도 벌써 아실 수 있는데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유적이래요. 고분군. 되셨나요? 자,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번성한 작은 나라들의 총칭이다. 그래서 이거는 가야를 물어보는 거예요. 금강가야, 대가야를 구별하라고도 한 게 아니라 그냥 가야 연맹을. 예. 자, 그러면 들어가서 봅시다.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 성장하였다. 맞죠? 예, 철기를 활발히 생산하여 주변국에 수출했다. 대표적으로 지명 금강가에 해당되는 거라서 맞고. 3번 골품에 따라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신라 골품제를 얘기하니까 안 되고요. 4번에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정기가야 연맹이 결성되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옳지 않은 건가요? 3번이 옳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가야 문제가 시험 문제에 한 번쯤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야 문제도 말씀을 드리면서 모의고사에 출제하고 해설하면서 뭐라 했냐면 가야는 금강가야, 대가야를 구별하는 정도라면 넘치고 남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쉬운 전 단계 문제가 들어왔으니까 자 4번으로 갑시다. 가나 사이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좀 봅시다. 가가 먼저고 나가 나중이고 또 이 가나 사이여야 돼요. 그죠? 이게 일책형에서는 1번 문제였습니다. 일책형에서는 1번 문제. 들어가서 좀 볼까요? 자, 지도가 나왔는데 이 지도를 보실 때는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강 유역을 누가 먹었냐예요. 그러면 한강 유역을 백제가 먹고 있고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다 넓혔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아마 4세기 근초고왕과 그 이후 때부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나번은 뭐냐면 한강을 먹고 있고요. 북쪽으로도 갔으니까 6세기 진흥왕 때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초고왕과 진흥왕 사이를 물어보는 건데 옳지 않은 것이니까 근초고왕 이전 거를 가지고 들어오든가 그 다음에 진흥왕 이후 거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죠. 1번에 태조왕이 옥조를 복속하였다. 태조왕이 옥조를 복속한 건 뭐지요? 가 이전의 얘기죠. 그지요? 되셨나요? 그래서 태조왕이 1, 2세기 때 존재했었던 인물이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정답은 1번이에요. 진흥왕이 화랑도를 개편한 것도 언제냐면 진흥왕 때니까 사이가 맞고요. 장수왕이 남진정책을 추진한 것도 5세기 때니까 맞고요. 지중왕이 국호를 신라로 옮긴 것도 맞지요. 왜냐면 진흥왕, 버풍왕 그 다음에 진흥왕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인데 통합형의 문제로 별로 어렵진 않지만 만에 하나 좀 고민하셨었다면 2번이 너무 많이 공부하셨다면 화랑도 개편이 먼저인지 이런 걸 고민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좀 봅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를 다 넓혀 놓은 이후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충분히 그래서 답은 1번이 쉽게 답이 보이니까 1번이 정답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5번으로 갑시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셨나요? 그럼 가를 설명을 할 건데 같은 거 3개 다른 거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건국강령이 있고 삼균제도가 나와요.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아닌가요? 그럼 임시정부 찾으세요. 임시정부가 아닌 거 하나 있어요. 이런 거 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다. 임시정부 맞죠? 자,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전은 전쟁을 선포하는 성명서. 선전포고문 맞는 거고. 3번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조선 독립동맹이라 여기가 대다수가 나중에 북한이 세워졌었을 때 예난파 공산당이 되는 쪽이고요. 조선의용군이 북한군의 주력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민족혁명당과 사회주의 계열 인사가 합류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먼저 누가 들어오냐면 죄송합니다. 김규식 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민족혁명당을 구성했다가 여기에 참여했었던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의 세력들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되나요? 한국독립당을 재건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주석제를 신설하는 거고 나중에 김원본 세력이 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거예요. 이 5번 문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험 문제 치고는 굉장히 수월한 문제였어요. 네. 자, 6번으로 갑시다. 또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에요. 자, 가번에 뭐가 나오냐면 명군 도독 2호성이 나와요. 명나라 군대가 들어왔고 평양성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조선의 장군들이 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외적들이 사방으로 도망가다가 복병의 유복을 입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치면 임진왜란 도중에 나오는 평양성 전투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일본이 침공했고 부산을 시작해서 계속 서울로 어떻게 되나요? 북진을 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립장군이 충주 탕금대 전투에서 패하게 돼요.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임진왜란 첫 번째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나눴을 때 임진왜란 개전 초기 1단계 상황이었고 되셨나요? 2단계가 뭐였었죠? 2단계가 선조가 서울을 버리고 평양으로 위주로 파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단계가 우리의 승리 소식이 들리게 돼요.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그 다음에 명나라 군대가 오면서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내려와서 서울 북쪽에 벽제간 전투에서 패하는 바람에 명나라군은 다시 평양성으로 후퇴하고 조선군은 옆에 있는 행주산성으로 갔다가 권율 장군이 이끄는 뭐지요? 행주대첩에서 승리하면서 일단 임진왜란이 끝나고 강화협상을 통해서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고 강화협상이 휴전협상이 실패해서 어떻게 되나요? 다시 쳐들어온 게 정유재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나번에 가서 봅시다. 명은 우리에게 부모의 나라이고 노적은 우리 부모의 원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노적은 뭐냐면 청에 해당되는 거예요. 청에 해당되는 거. 요 사료가 우리 교재에 어디에 있었었냐면 요 사료가 우리 교재 마무리 교재에 외란과 호란편에 보시면 63페이지에 요 얘기가 나와요. 누가 쓴 거냐면 윤집이 올린 상소문인데 요게 첫 번째 읽기 사료로 제가 드렸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병자호란이 터지기 전에 어떻게 돼요?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주전론의 대표였었던 윤집의 얘기였었고 이게 병자호란의 배경이어야 돼요. 그러면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건데 맨날 나오는 게 뭐지요? 외란 호란 주면 사이에 들어갈 거는 광해군 아니면 인조반정을 찾으셔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강홍립이 이끄는 조선군은 후금에 항복하였다. 이게 중립외교니까 광해군 때니까 답은 쉽게 1번이었죠. 자, 이번에 신립장군이 충주에서 일본군에게 패배하였다는 건 가나 사이에요? 가 이전이에요? 가 이전이어야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인조는 삼전도에 나가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 이거는 병자호란이 끝난 거 맞나요? 그러니까 나 이후여야 되죠. 그래서 안 되고 조선은 외구 약탈을 근절하고자 대마도를 정벌하였다라는 건 언제 때냐면 태종이 상황으로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세종 때 이종무를 투입해가지고 했었던 거라 가 이전이라 답은 쉽게 1번이에요. 대외관계가 계속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고려보다는 조선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조선에서 출제를 하면 늘 이런 방식의 것들을 많이 쓰는데 원래는 호란을 가지고 뭐지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구별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최상급 버전이었다면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지금 6번에 나오는 뭐지요? 외란호란 주고 기준점으로 사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7번으로 갑시다. 가다 사건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순서대로 옳게. 이게 아마 가장 어려웠었던 문제였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천주교 문제가 기본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정조 때 척사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요. 이렇게 순서 문제는 우리가 기출문제집에서 사실 풀어보기는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보긴 했었는데 제가 그 하면서도 뭐라 했냐면 신해박해와 신유박해 정도만 기억을 해놔도 충분하다. 되셨나요? 그러면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윤지충과 권상현이 사형에 처하고 진상군을 진상군은 군에서 현으로 강등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게 진산사건이라고 불리는 뭐냐면 신해박해예요. 신해박해.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윤지충과 관련돼서 뭐냐면 신주 있죠. 신주를 불태웠었던 사건이라 그래서 사형됐었던 건데 여러분 좀 봅시다. 요게 신해박해예요. 언제 때냐면 정조 때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뭘 먼저 보셔야 되냐면 단순수소 문제니까 가나 다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번에 가, 2번에 나, 3번에 다, 4번에 다야.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예측을 하고 보셨어야 돼요? 답번부터 보고 예측을 하고 보셨어야 되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마무리 수업을 할 때 이런 단순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시험에 물론 100%는 아니에요. 예외에 몇 문제가 있긴 하지만 거의 시험의 대다수는 선택지를 보면 구성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선택지를 꼭 먼저 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여기를 먼저 보고 이렇게 찾아가셨던 분들은 아마도 오답률이 높을 거고 시간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계속 우리가 연습했었던 방식대로 선택지를 먼저 보고 위로 올라왔다면 이 얘기가 또 달라져요. 자, 봅시다. 그러면 3번과 4번 중에 답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신해박해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이승훈이 서소문 밖에서 참수됩니다. 이승훈이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는 게 어떤 거냐면 다에 나오는 신해박해가 정조 때였고요. 정조가 사망하고 순조가 되면서 뭐지요?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안동임 씨에 의해서 벌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순왕후가 대대적인 박해를 하는데 이승훈이 참수된 게 뭐냐면 신유박해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황사영이 어떻게 되나요? 베이징,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천주교 주교에게 이 사건을 알린 백서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제는 다나가라고 해야 돼서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제일 좀 어려웠을 거고 이게 전개과정을 잘 몰랐다라고 하면 아마 3번에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순서는 이렇게 돼요. 이 7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건데 이 7번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 한두 문제 맞고 틀리고가 그렇게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걸 놓고 봤었을 때 실수를 줄이셔야 돼요. 아마 7번이 제일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갑시다. 가다 국가. 자, 이거는 사절단을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해볼까요? 김기수, 김홍접을 수신사로 그러면 가는 뭐예요? 일본이겠네요. 그 다음에 김윤식을 영선사로 그럼 나는 청나라겠네요. 그 다음에 민영익을 보빙사로 하면 다는 뭐예요? 미국이겠네요. 그래서 가 일본, 나 청, 다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나라 구별 문제니까 들어가서 봅시다. 흥선대원군을 자국으로 납치했어요. 언제 때? 이목을 난 직후에. 그거는 뭐지요? 가가 아니라 나의 청나라로 고쳐야 돼요.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거는 뭐지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건 일본과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나가 아니라 가의 일본이어야 돼요. 3번에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건 영국이에요. 미국이 아니라. 그래서 틀린 거죠. 4번에 가와 나는 뭐지요? 청과 일본은 갑신정변 이후에 충돌할 뻔하지요. 그래서 텐진 조약에서 조선에서 군대를 철군하자. 그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8번 문제도 나라 구별 문제치고는 굉장히 수월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이전에 기출문제에서 뭘 가지고 들어왔었냐면
영남만인소 그 이전에 나오는 조선책략 조선책략과 영남만인소를 가지고 뭘 했었냐면 나라 구별을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사절단을 가지고 들어온 거라 이게 보다 더 쉬운 문제였었던 거예요. 자 9번 다음과 같은 정책 목적으로 시행된 것은 뭐냐 목적이 뭐였냐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고민했었어요. 문제가 어렵진 않고요. 이거를 저는 뭐가 문제였었냐면 이거를 고려 태조 왕건으로 분류를 해서 해야 될까 아니면 통치체제 중에서 지방제도로 분류해야 될까 하다가 결국은 지방제도로 제가 분류를 했거든요. 신라왕 김부예요. 이 김부가 뭐냐면 마지막 왕이었었죠. 통일신라 마지막 왕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를 경주지방의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부호장이의 관직에 관한 일을 맡게 했다. 그리고 사심관을 여러 주에 파견을 하게 되는데 정리를 좀 합시다. 이게 사심관 제도가 결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태조 왕건이 호족 세력을 통합에 견제하려는 정책을 맞나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지요? 호족 세력을 왕건조차가 뭐였다? 호족 중에서도 대호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었던 거예요? 왕건조차도 안정화를 위해서 호족 세력을 갖다가 대호족과 중소호족으로 갈라서 대우도 해줘요. 그래서 중앙관리로도 그 다음에 뭐지요? 처음에 역분전, 그 다음에 중앙관리, 그 다음에 사성정책, 결혼정책 뭐 이런 것들로 대우도 해주고 중소호족은 향리로 임명을 하죠. 반면에 견제했었던 게 대호족은 사심관제도, 중소호족은 기인제도로 그래서 호족 세력을 통합했었던 통합 견제했었던 정책이라 답은 1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설명을 드리기가 좀 난감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봅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1초 컷 시험 문제 맞나요? 이런 류의 문제가 몇 문항이 들어와 있어야 시간을 관리를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는 단순수수와 가나사의 문제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을 줄이는 게 되게 애를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조급함을 느꼈을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해왔을 거예요. 어떻게 선택지를 먼저 보고 위에 올라가서 찾아라. 선택지 구성을 잘 보고 역으로 찾아라. 그래야 시간도 줄이고 정답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 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제시문에 나오는 가나다라를 보고 하나하나씩 찾아갔다라면 시간은 훨씬 많이 걸렸을 거예요. 자, 들어가서 봅시다.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에 어떤 걸 줄 텐데 같은 거 3개, 다른 거 하나를 줄 거예요. 자, 고려시대고요.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서대관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대간이라고 부르고 대간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1번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 그 다음에 뭐지요? 봉박, 서경. 그죠? 2번에 중추원의 추밀과 함께 법제와 격식을 제정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식목도감이라 식목도감은 중추원의 일리품인 추밀, 추신과 중서문화성 삼품이하가 낭사라면 일리품의 제신이 합쳐서 하는 제추합작기구가 도, 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귀족 합의기구를 얘기하는 거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3번에 뭐지요? 자, 서경. 4번에 뭐가 있나요? 봉박. 그래서 답은 2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1초 처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순서 문제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11번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옳게 나열한 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 좀 봅시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1번에 가, 2번에 가, 3번에 나, 4번에 나예요. 그러니까 가와 나가 먼저가 아닐까라고 보셔야 되는데 예측을 하고 보셔야 되죠. 묶어놓고 자 이게 뭐냐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고부에서 만석보가 허물어졌다. 만석보를 파괴한 거니까 일기 고부밀랑기 맞나요? 예. 그 다음에 뭐지요? 집강소가 설치된 거는 3기 전주하얗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청과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좀 봅시다. 3기 전주하얗기에 직강소를 채우고 뭐지요? 폐전개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걸 진압하려고 들어왔던 청일 사이에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4기 재봉기를 하게 되고 또 하나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뭐지요? 일본의 시모노세키로 이 청나라를 불러들여서 조약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일전쟁의 결과라 답은 쉽게 4번이에요.
되셨나요? 이 선택지가 사실은 3개와 4개 있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음은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무조건 선택지를 먼저 보셔서 압축을 해서 위를 갖다가 구별해 가시는 게 답에 대한 명확성도 있지만 시간을 한참 줄입니다. 한참. 예. 자, 12번으로 갈게요.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또 가나 사이네요. 자, 들어가서 보면 가가 먼저고 나가 나중일 텐데 가에서의 핵심이 정도전이 나오고요. 여러 왕자들을 해치려 꾀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차명을 당하였다. 그럼 정도전이 차명당한 거, 이 여러 왕자 중에서 한 명이 누구죠? 나중에 태종이 되는 정한대군 맞나요? 태종이 되는 이방원을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건 조선 초기 1차 왕자의 난이라 태조 1차 왕자의 난이고, 나번에 상황이 말하기를 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외인 문제가 되고 이종무를 갖다가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지요? 대마도 정벌 스시마토벌이에요. 되셨나요? 아까 우리가 스시마를 봤고 지금은 대마도를 봤어요.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요게 태종 때고 요게 상황은 누구였냐면 태종이었고요. 요걸 이룩한 당시의 왕은 세종이에요. 세종. 그래서 스시마토벌과 뭐지요? 스시마토벌과 뭐지요? 사군 육진의 개척은 다 세종대왕이죠. 그럼 가와나 사이니까 태종과 세종 사이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태종밖에 없어요. 태종밖에. 그러면 가 이전으로 가든가 같은 태조 이성계라도 이성계 바로 앞으로 가든가 아니면 뭐지요? 세종 다음으로 가든가. 경연이 폐지되었다. 세조니까 나 이후라서 안 되고요. 홍문관이 설치된 거는 성종이라 더 이후예요. 나 이후 안 되고요. 육조직계제를 시행하였다라고 하면 이건 태종이니까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위화도 해군이 단행됐다라는 건 2차 정벌을 가야 돼요. 여동정벌. 그래서 이거는 고려 말에 우왕 때고요. 이 위화도 해군에서 돌아오면서 어떻게 돼요? 판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 이전이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고려 초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왔나요? 노비안건법의 광종, 노비환천법의 뭐죠? 성종을 가지고 가나 사이를 물어봤다면 고려 초기와 조선 초기에 지금 시험 문제가 어떻게 돼요? 동일한 스타일의 시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뭐가 나오냐면 출전이 나와요. 삼국지 위서 동의전. 그러면 고조선 멸망 이후에 초기 여러 나라 아닐까라고 보셔야 되죠. 키워드가 신지가 있고요. 읍차가 있고 천군이 있어요. 그러면 뭐다? 사만에 대한 설명인데 1번 무천 하면 동해라서 안 되고, 화백회의가 나오면 뭐지요? 신라라서 안 되고, 여러 개의 소국으로 구성된 연맹체다. 답은 3번이죠. 예, 4번에 사출도 하면 뭐지요? 부여라서 안 돼요. 이 3번 선택지가 좀 낯설어도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제가 그래서 마무리 강의에서도 뭐라고 계속 얘기해 드렸냐면, 일단 출제가 안 된 걸 두 가지를 골라라 그러면 사만과 옥전데, 사만은 출제를 하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옥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드렸냐면 선택지를 늘 쓰던 걸로 안 쓰던 걸로 안 쓰던 걸로 계속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었냐면, 여러분 좀 봅시다. 이게 순간 당황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답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 두 차례 제천 행사를 했다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뭐 계절제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 말고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방식이라 어찌됐건 1번, 2번, 4번은 죽었다 깨나도 3만은 아니니까 답은 3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노타임으로 하셔야지 시간을 끄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음표 선택지를 갖다가 활용하는 법도 연습을 시켜드렸던 거예요. 14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맨날 나오던 거라, 신라가 사신을 보내게 왕에게 말해서 400년에 보병과 김용을 원했다. 이건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뭐지요? 고구려 광개토대왕을 얘기한 거예요. 자, 1번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발표했다라는 건 당연히 체제정비고 태학은 고구려니까 광개토대왕 전인 소수림왕이라 안 되고요. 만을 병합하고 평양을 공격하였다는데 이거는 뭐죠? 예, 근초고왕이라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마립간이라는 왕호를 처음 사용한 건 신라의 내문마을간이라서 안 되고요. 요동을 포함한 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이게 뭐예요? 북진정책이니까 답은 4번이라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 2초 컷이에요. 1, 2초 컷, 3초 컷.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이 원래는 좀 들어와서 시간 안배도 하고 마음의 여유도 잡고 자신감도 얻고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서 문제를 너무 많이 썼어요.
자, 가나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나 집단, 다른 말로 하면 정치 세력을 물어보는 건데, 아,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로 해드렸냐면 이렇게도 해드렸어요. 가! 뭐라 그랬죠? 예. 왕가 사대부의 얘는 같은 얘가 돼야 된다. 다른 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사료 나사료 해가지고 왕사 동네니 왕사 부동네를 한자로 한글로 다시 뽑아가지고 가나 똑같이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봅시다. 효종이 적장자가 아니라는 근거. 여기서 효종의 사망과 관련돼서 인조의 계비 자의대부의 복제가 쟁점이 되었다니까 일단은 예속 논쟁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효종은 적장자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왕가 사대부는 같은 예를 적용해야 된다라니까 왕사 동네 맞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인일 거고, 나번은 왕은 일반 사대부와는 다른 예가 적용돼야 된다라는 건 왕사 부동예. 그래서 남인 맞죠? 그래서 가의 서인, 나의 남인이에요. 1번에 가 인조반정으로 몰락한 거 뭐냐면 북인이에요. 북인. 예. 그죠? 그 다음에 경신왕국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답은 쉽게 2번이죠. 선택지도 계속 했고요. 이거 아니면 뭐 해드렸냐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었다. 계속 이걸로 해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3번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었다는 건 나가 아니라 가의 서인이라서 안 되고요. 송시열을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는 가의 서인, 그 중에서도 노론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쉽게 2번인데 이 문제도 제가 모의고사나 이럴 때 사전 보거나 이럴 때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해드렸던 거라 이것도 예측하고 푸실 수가 있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16번 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후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문종의 넷째 아들이래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승려가 되었대요. 이거 송나라에도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의천 아닌가요? 의천? 예, 의천이에요. 의천 교강점수를 제시했다. 이렇게 쉽게 뽑으면 어떻게 해?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제시문을 보느라 시간이 걸렸겠지만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요 한 3, 4초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었나요? 왕호 천축국전을 남긴 거는 해초고요. 유불일치설이 나오면 뭐지요? 진울의 제자 해심이라서 안 되고요. 수선사 결사를 조직한 건 진울이라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님 봅시다. 고려의 의천을 물어볼 때 고려의 승려를 주로 해서 선택지를 구성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갖다 끼워 맞춘 거죠. 원래는 원효 이상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거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3, 4초 컷, 3초 컷. 예. 17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라의 사건을 또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거래요. 그럼 여러분님 봅시다. 지금 이게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문제를 좀 먼저 봅시다. 1번에 가, 2번에 가, 3번에 나, 4번에 나예요. 그러니까 뭘 먼저 보시라고요? 가냐, 나냐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어가서 봅시다. 첫 번째 이게 뭐냐면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뭐가 핵심이에요? 대외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 다른 말로 쇄국 정책인데 주로 출제가 많이 되는 건 뭐라 그랬었죠? 순서 문제라 그랬어. 정교 과정에. 그래서 나번에 가서 봅시다. 정족산성의 수성장 양원수가 나와요. 그리고 나오니까 전쟁했다 총을 쏘고 막 난리 났다 그러니까 병인 양요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은 하니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다번에서 어제연이 나와요. 그럼 신미양요 맞나요? 그죠? 그 다음에 라번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일본과 조선이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건 뭐지요? 강화도 조약이니까. 그래서 답은 쉽게 몇 번? 나가 다라의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도 사실은 순서 문제가 많기는 한데 들어가서 보시면 별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순서랑 가나 사이 문제가 들어와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지 내용상 그렇게 문제가 불편했었던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시험을 보고 나서 확인을 해 보시면 편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왜 시험장에서는 변수가 되냐라고 할 때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그 시간 싸움 안에는 뭐냐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목표했었던 시간대에 큰 부담 없이 무리 없이 스무스하게 딱딱딱딱 계획대로 넘어가면 실력을 발휘해요. 그러나 예를 들자면 집중력이 흩어졌거나 그래서 특정 어떤 문제에서 갑자기 발목이 잡히거나 되셨나요? 또는 이렇게 시간을 기본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순서 문제는 절대로 몇 초 컷으로 못 푼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총 9번을 노출됐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장난이 아니었을 텐데. 예.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이체경의 문제가 또 뭐가 문제냐면 뒷부분으로 가는 17, 18, 19번이 다 순서라 예,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불편했으실 거예요. 자, 들어가서 봅시다. 이 18번 문제도 좀 어려웠어요. 예. 7번 문제를 제외한다고 했었을 때 실수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고르세요. 그러면 18번 문제 정도가 돼요. 아까 보셨던 그 뭐지요? 노비 환천법 가지고 들어왔었던 문제도 그렇지만 요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세 개는 오르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자, 들어가서 볼게요.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정복 제국가 추천한 일본인을 한 명을 재정고문으로 삼아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뭐지요? 1차 한일협약, 다른 말로 한일협정서, 고문 파견 맞나요? 예. 그러면 들어가서 봅시다.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의 어떤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거는 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이에요. 세 번째가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이익을 승인한다니까 러일 전쟁 이후에 체결했었던 포츠모스 조약이에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시험 문제는 가는 나는 다는이니까 사실 이렇게 연속으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를 보고 1번 선택지, 나를 보고 2번 선택지, 다를 보고 3번 선택지, 그리고 순서를 따져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1차 한일협약이에요. 가해 조약 체결로 메가타는 화폐정리 사업을 실시했다. 그죠? 예, 가해 조약 체결로 들어왔었던 메가타. 그래서 화폐정리 사업을 실시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으로 청과 일본 간의 간도협약이 체결돼요. 왜 그럴까요? 외교권을 박탈당한 거 맞나요? 그래서 우리 대한제국 정부 대신에 일본이 청과의 사실에 간도협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뭐지요? 이게 1909년의 사건인데 그래서 여러분 좀 봅시다.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백두산이에요. 백두산이라면 우리 정부는 뭐지요? 이 백두산에 있었었던 이 백두산에다가 설치했었던 백두산 정계비 이거 얘기해 드렸던 겁니다. 잘 볼까요? 백두산에다가 조선과 청나라의 경계를 정한 비석이다.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 맞나요? 자, 요쪽의 내용이 뭐다? 서쪽으로의 위치는 뭐지요? 서쪽으로의 위치는 뭐다? 압록강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의 위치는 뭐로 하자? 토문이라고 하자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토문강에 대한 해석 차이가 벌어지게 돼요. 되셨나요? 여기서 우리 조선의 입장에선 청나라는 이걸 토문이라고 써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었냐면 여기 있는 무슨 강? 여기 있는 무슨 강? 정리를 좀 하면 요 강이 두만강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강이 뭐지요? 토문강이에요. 그래서 청나라는 뭘 주장했냐면 청나라는 저기 있는 두만강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 뭘 주장을 하냐면 아니다. 송화강 지류에 실제로 토문강이 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의 경계 맞나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 땅이라 주장하는 여기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간도라고 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요 간도협약이 1909년 다시 말하면 을사늑약 제2차 한일협약 체결한 이후기 때문에 우리와 청나라 사이에서 조약 체결된 게 아니라 일본과 청 사이에서 체결된 거예요. 예. 이 당시에 일본은 왜 그랬었냐면 이거를 어차피 먹을 곳이기 때문에 여기인들 크게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그걸 청해 조약을 인정해 주는 대신에 여기서 가는 뭐죠? 봉천선 이 철도 부설권의 이득을 획득하는 대가로 이거를 인정해 주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맞는 거고요. 3번에 다조약 포츠모스 조약 러일 전쟁을 이후 일본은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후가 아니라 러일 전쟁 중이에요. 네. 러일 전쟁 중에 뭐지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을 할 때 독도를 갖다가 뭐를 통해서 일종의 탄약을 보관하는 저탄소로 활용을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불법으로 점령해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순서는 당연히 나 순서대로 가야 되겠죠. 왜 그런가요?
여기 나오는 다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1단계, 2단계까지는 청나라도 러시아도 해요. 근데 일본만이 3단계, 4단계로 갔죠. 3단계로 가려면 뭘 해야 된다? 일단은 외교권을 뺏기 전에 서구 열강의 승인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뭐부터 뺏기 시작해야 돼요? 외교권부터 뺏기 시작해 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정답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18번 정도가 좀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이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순서를 하도 묻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푸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긴가민가 해서 주저주저 하셨을 수 있는 문제가 18번 문제예요. 그래서 7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고요. 7번 문제, 18번 문제도 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가라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또 순서네요. 자,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좀 가서 봅시다. 자, 1번에 가, 2번에 나, 3번에 나, 4번에 다예요. 그럼 뭐부터 보고 들어가야 돼요? 나가 아닐까라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들어가서 좀 봅시다. 첫 번째 의천이 등장해요. 흥왕사의 교장도감을 그러면 이거 뭐지요? 흥왕사 의천 교정도감 그러면 뭘 한 거예요? 속장경이라고 하는 교장을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고려 중기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우리 고향을 형으로 승격시켰다가 돌이켜 다시 군대를 토벌하여 우리 어머니와 나를 옥에 가두었다. 요게 뭐냐면 무신직공기 망이망소의 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봅시다. 현으로 승격됐다라는 건 그전에는 현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성균관을 다시 정비하고 하니까 이거는 원간섭기 공무인왕 때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인 거예요. 자, 이것도 사실은 19번 문제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망이망소이가 들어갔다라면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좀 봅시다. 현으로 승격했다라는 거는 바닥에 있었던 거 올린 게 현이야. 그럼 당연히 향부곡소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예, 그래서 그걸 아셨다면 망이망소의 난인지를 아셨을 텐데 그래서 19번이 좀 어려웠을 거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와 나가 다의 답은 2번이고요. 그래서 19번 문제도 좀 어려웠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7번과 방금 전에 풀어보셨던 18번 그리고 19번 정도가 제일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번을 가서 봅시다. 이 시험 문제도 좀 깨요. 왜 제가 좀 깬다라고 얘기하냐면 잠깐만 좀 봅시다. 보통은 이렇게 가나 처리를 하면 같은 레벨 게 나와야 돼요. 나라면 나라, 인물이면 인물. 인물도요. 승려면 승려, 학자면 학자, 실학자면 실학자. 이렇게 레벨급이 맞아야 되는데 이거 풀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해설지에 달아놨거든요. 애는 썼으나 별로야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네, 보십시다. 가는 본래 고구려의 별종인데 무리를 이끌고 해서 동무산에 성을 쌓고 살았다라는 거니까 이건 누구예요? 대조영이에요. 나번에 가서 보시면 나오는 나라가 남쪽에 차지했대요. 김씨가. 대씨가 북쪽을 차지하니 그럼 남북국 시대라고 했는데 요 나는 발해 맞나요? 그래서 가의 대조영과 나의 발해로 물어봤어요. 이게 너무 웃겨요. 이게 대조영으로 갔으면 여기에 뭐 무왕이나 문왕이라고 가든가 나라면 나라로 가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예, 좀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가서 봅시다. 1번에 가. 대조영은 고구려 왕족 출신이다. 틀렸어요. 틀린 문장을 딱 요거 하나 썼더라고. 틀린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 고구려 구장이었다라고 하는 건 고구려의 장수 출신이었다. 이런 거지. 왕족은 아니에요. 왕족은 고씨예요. 고씨. 자, 니은번 가는 대조영은 산둥반도를 공격하였다. 이거는 대조영의 고왕이 아니라 무왕이라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발해는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맞죠? 그 다음에 나의 군사제도로는 구소당 십정이 있었던데 구소당 십정은 동시대의 다른 나라 통일신라라서 통일신라 신문왕 때 만드는 거라 답은 2번이에요. 디귿 하나. 예. 되셨나요? 예.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억 디귿 니은 리을이 나오는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더 쉬운 문제였어요. 사실은 더 쉬운 문제인데 요거를 몰라가지고 3번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특히나 이 책형이 좀 불리했었던 게 17, 18, 19번에서 순서 문제 세 문제를 연락 풀어서 정신이 하나 없는 상황에서 틀린 문제 이렇게 슥 집어넣게 되면 생각보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모르는데
있으면 확신이 돼요. 그래서 오래 시간이 안 걸리고 그냥 답치고 넘어간다고. 예. 그래서 요거를 안 보셨을 거예요. 요거를 안 보신 게 아니라 읽었는데 머리에서 연산 처리가 안 되셨을 수 있다고. 예. 그래서 답은 3번 요렇게 될 거예요. 자, 21번으로 갑시다. 왕이 다스렸던 시기의 옳은 설명. 자, 봅시다. 뭐가 나오냐면 889년에 가로 열고 줬어요. 그러니까 9세기네. 이거 통일신라 하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지요? 여러 주현에서 공물을 보내서 안아서 나라의 창고가 텅텅 피고 궁핍했대요. 예. 그리고 사자를 보내 독촉하니 도적들이 여럿에서 해서 들끓었대요. 그럼 이 얘기는 뭐지요? 통일신라 하대 진성의 왕 때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원종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이런 밀란이 벌어지는 거 맞나요? 하대 처음은 뭐지요? 지배층이 왕권에 도전하는 왕위쟁탈전이 벌어지고 그 다음 시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밀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나라 망하게 가는 순서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진성의 왕 찾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 무조건 발해 문제와 통일신라 문제는 무조건 들어올 거다. 출제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앞에 20번의 발해 문제, 21번의 통일신라 문제. 자, 적고적의 난이 발생하였다. 맞죠? 김원창의 반란은 하대는 맞지만 진성여왕 때예요. 그 이전 때예요. 그 이전 때라서 안 돼요. 헌도관까지는 몰라도 돼요. 이거 이전 때. 그러니까 여기에 김원창이 나와도 김범문이 나와도 장보고가 나와도 다 진성여왕 전 때라서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왕이 다스리던 시기라서. 되셨나요? 만정 나오면 무신직공기라서 고려 무신직공기라 말도 안 되는 거고 원종애노 그러면 맞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리을번의 2번이 정답이야. 자, 되셨나요? 22번으로 갑시다.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기역의 최충원 니은의 이음인이에요. 그래서 이 최충원과 이음인이라 무신직권자들을 출제를 했는데 무신직공기 고려사. 자, 기역반의 최충원 하층민 출신의 권력자이다 라는 거는 누구냐면 니은의 이음인이라서 안 돼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하면 바꿔치기 한다 그랬죠.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정을 장악하였다. 답은 2번이 정답이죠. 개혁안 봉사 10조를 올렸다 라는 거는 누구냐면 최충원이라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이 뒤집혀져 있네요. 정방을 통해 인사권을 장악했다. 정방 설치는 누구냐면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라. 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이 문제도 무신직공기 문제치고는 무신권력자 문제치고는 가장 수준이 좀 떨어지고 가장 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1초 컷 뭐 한 2초 3초 컷 정도 되는 시험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23번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어떤 국왕의 얘기를 줄 거고 그 국왕 3개 다른 왕 하나 이렇게 들어올 건데 제가 타이밍상 올해 뭐라 그랬나요? 정조라고 했었죠. 근데 시험 문제 너무 쉽게 나왔어요. 봅시다. 현융원을 수원으로 봉안하고 수원 참배에 되셨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한강을 건널 때 배다리 이런 거 나오니까 이건 누가 봐도 조선 후기 정조잖아요. 그죠? 1번에 탕평비를 세웠다. 영조라서 답은 쉽게 1번이고요. 장영영 설치 정조, 무예도보 통지 정조, 초계문신제도 정조. 그래서 이것도 1초 컷이에요. 1초 컷이요 문제가.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24번. 다음 법령이 시행됐던 시기. 법령을 주고 시기 찾으라고 하는 거고 옳은 것은 이구나. 되셨나요? 무슨 법령일까요? 회사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순간 판 끝났죠? 회사령 1910년대. 이게 20년대 뭐지요? 회사령이 폐지되고 신고제로 바뀌는 거죠. 어찌됐건 10년대를 찾으셔야 돼요. 자, 국민학교 나오면 중일전쟁 이후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1940년대는 안 되는 거고 대한광복회 하면 헌병경찰 나오면 1910년대니까 답은 쉽게 2번. 치안유지법은 3.1 만세운동 이후에 1925년부터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라 틀린 거고 농촌진흥운동 뭐지요? 조선 총독부가 농촌진흥운동 하는 것도 30년대 전반 아닌가요? 소작쟁이 노동쟁이를 약화시키려고.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24번 문제가 일제강점기의 식민통치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문제는 너무 쉬웠고요. 관련돼서 회사령 허가제 가지고 시기구별 물어보는 문제를 모의고사라도 출제를 해드렸었어요. 자, 25번으로 갑시다. 다음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로 옳은 것은 이거 제가 엄청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올해 이거 밀란 나올 거다.
밀란 나올 거다 올해. 근데 아마 마지막으로 출제가 된 게 진주 밀란이기 때문에 밀란의 확대 이전인 밀란의 시작인 홍경래의 난이 나오지 않을 거냐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사건을 물어본 게 아니라 시기를 물어봤어요. 시기를. 자, 평서대운수 홍경서 맞죠? 자, 관서지역을 썩은 흙과 같이 버렸다. 썩은 흙 뭐라 그랬어요? 똥, 분토. 기억나시나요? 예. 그 다음에 평안도 놈이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이때가 나오는 게 뭐냐면 홍경래의 난이고요. 조선 후기 순조 때라 세도 정치기 맞나요? 그죠? 그래서 안동김씨 풍양조씨의 세도 정치기 때예요. 그럼 답은 1번에 왕실과 혼인을 맺는 일부 가문이 정권을 잡았다. 이 일부 가문이 뭐예요? 안동김씨 풍양조씨의 세도 정치 가문이고, 그들이 비변사를 장악해서 했었던 거죠. 되셨나요? 유득공 등 서울이 규정과 검소관으로 임용되는 거는 정조 때라서 안 되고요. 대동법을 처음 실시했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광해군이라서 안 되고,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철폐했다라는 건 신의 통공이라 정조 때 맞나요? 그래서 답은 1번 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원래는 밀란을 물어봐야 되는데 가지고 시기를 물어봤던 것들이 특징이긴 하지만, 밀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 결국은 어느 시대나 말기적 상황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는 풀어보셨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천주교 문제의 7번과 그 다음에 18번, 19번 정도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좀 부담스러웠을 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88점 정도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점수라고는 보여져요. 넉넉히 잡아도. 그런데 아마도 단순 순서 문제와 가나 사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뭘 할 때 얼마나 누가 빨리 푸느냐. 그래서 선택지를 보고 그 다음에 위에 제시문을 가서 압축해서 가셨다면 보다 더 답이 명확했었고 빨리 푸실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하게 되시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을 거고요. 그리고 실수가 생각보다 이게 많을 수밖에 없는 형태, 스타일의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제가 여태까지 봤었던 시험 문제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시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얘기하시면 말씀드리면 문제 자체는 평이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 문제, 단순 순서 5문제, 가나 사이 4문제에서 9문제가 나오면서 시간 한 배에 고전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지난 1년 동안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합격을 기도드리면서 면접 때 꼭 다시 만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